아주 훌륭하네요. 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의 컨셉, 그리고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누구를 타겟팅할 것인가 명확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로베이스 PM스쿨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김희정입니다. 저는 컨텐츠 기획을 시작으로 SK 계열사인 SK 에어크로스, SK CNC 등에서 서비스 기획 및 PO로 경력을 쌓았습니다. 다양한 도메인의 인하우스 PM, PO 커리어 및 스타트업 창업 경험도 있고요. 직장 생활의 마지막은 GS 리테일 PO를 지냈고, 지금은 J2컴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PM 직군에서 20년이 넘어가고 제로베이스의 멘토이자 기업의 대표로서 지금까지 적어도 한 1000여 분의 포트폴리오와 서류를 피드백해왔습니다. 오늘은 PM 직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고하기 좋은 합격 포트폴리오를 리뷰하면서 좋은 점, 보완되면 좋을 점 등을 피드백해보고 예상 질문이나 질문 대처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와디즈 CX 솔루션 기획자로 제출한 포트폴리오네요. 포트폴리오 자체만으로 한번 훑어보고 이 와디즈 솔루션 개발 기획자로서 매칭도 마지막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기획 3개 하고요. 일반 기획 2가지. 총 5개를 제안했는데, 자, 일단 13페이지예요. 13페이지라는 것은 축약을 했다는 것이겠죠. 네, 5개 작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이 되는 문서입니다.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흐름 한번 살펴보고 다시 앞으로 와서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쭉 보시면 각 포트폴리오를 표지 외에 하나의 장표에 연결해 놨어요. 어쩌면 중간 흐름 장표가 누락됐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전체 흐름을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범용 포트폴리오라고 정의하고 이야기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축약을 하고 본인의 풀 버전을 볼 수 있는 노션을 연결해 두라고 얘기는 해요. 그래야 자세히 더 보고 싶으면 노션을 통해서 문서 전체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거든요. 자, 잠깐 문서를 살펴봤지만 이 문서의 가독성 측면에서는 훌륭해 보이네요. 톤 앤 매너도 잘 맞아 보이고요. 다만 이 축약된 장표가 포트폴리오의 전부라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크레딧 플래닛이에요. 앞에서 이 흐름을 보기 위해서 잠깐 훑어볼 때도 설명이 꽤 많았는데 이 표지부터 설명이 참 기네요. 아마 서머리 내용을 넣은 것 같긴 해요. 그죠? 여기 보시면 신용관리 고도화가 목표로 보이고요. 대출 진단 서비스라는 키피처의 컨셉이 명확하게 보이네요. 그죠? 하단은 요약 정리된 내용으로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이런 수준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인사이트에서는 체크포인트, 그 다음에 추가적인 고민에 대해서 넣어두었고요. 이런 점은 아주 훌륭한 내용입니다. 포트폴리오에서 이 완전하지 않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검토 또한 우리가 필요함을 언급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도 이런 자세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표의 서비스 오버뷰네요. 대출 진단 서비스 제안하는 거니까 무엇을 키피처로 바라보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겠네요. 서술형이 좀 많은데 요약 정리해서 가독성 있는 키워드로 정리하면 좀 더 이 부분이 읽기 편하겠죠. 런칭 8개월 만에 분석이라서 아마 데이터적으로 가져올 부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이라던가 사용자 수 등이 없어 보이네요.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분석할 때 A2G를 모두 분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중 포트폴리오에 활용할 데이터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게 또 한 번의 선택이 있어야겠죠. 데이터보다는 현황에 가깝게 정리를 했고 8개월 후에 무엇을 해야 유의미한가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 장표 볼까요? 두 번째 장표는 왜 진단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를 가져와야 할 듯 하죠. 유저 리뷰, 그 다음에 신용 점수 키워드 있고 대출 제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자는 흐름을 가지고 왔네요. 또한 평가 비중, 그리고 대출과 관련된 부정적인 대출을 없애고자 하는 니즈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장표의 아이디어 스케치는 신용 선순환 구조를 생성하겠다고 합니다. 신용 순환에 효과적인 방법이 있고 핀다 사례
프로세스를 통해서 지출입을 고려한 대출 제안으로 이 사전 진단을 통해서 상환 능력까지 고려한 대출 플랜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데이터는 임팩트 있게 들어있어 보입니다. 대출 사전 진단 컨셉까지 제안하고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구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은 투비 오버뷰 정리했는데 심플하네요. 이전에는 대출 비교만 했던 것을 대출 사전 진단을 통해서 신용관리까지 커버하는 그런 아이디어로 보이죠. 기존에는 비포, 애프터로 정리하셨어요. 흐름상 아주 잘 정리된 포트폴리오입니다. 조금 줄여볼까요? 짧지만 임팩트 있는 문서로 정확히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바를 정리한 문서로 보여지네요. 다만 아쉬운 점은 앞서도 이야기한 대로 서술형을 많이 넣어주셨는데 조금 더 요약 정리해서 임팩트 있게 만든다면 더 훌륭한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포트폴리오는 서비스 역객인데 여기도 설명이 많네요. 첫 번째 포트폴리오와 달리 인덱스 넣어뒀네요. 인덱스로 봐서는 누락된 페이지가 없는 것 같죠? 이분은 요약 정리해서 임팩트 있게 정리하는 스타일이네요. 문서가 뭐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게 확실히 맞습니다만 이 충실한 근거 데이터와 구현 방안을 정리했는지 한번 볼게요. 왼쪽 데이터는 피플 펀드의 누적 신규 대출액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보면 피플펀드가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고 점유율도 높은 긍정적인 시그널을 가지고 데이터를 이끌어 가고자 해요. 중저 대출 신용자가 원하는 대출 플랫폼 그리고 투자자가 망설이는 투자 플랫폼이라고 정의했는데 데이터를 보면 대출 현황, 투자 망설이는 근거 등의 데이터네요. 소 타이틀을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데스크 리서치 하셨어요. 데스크 리서치인데 피플 펀드에 대한 분석이 이어지네요. 피플 펀드 개인 투자자 연령, 그다음 피플 펀드 개인 투자 유치 규모, 투자자 인식 변화를 통해서 투자 확대라고 하셨어요. 일단 왼쪽 영역에서는 피플 펀드 현황과 인사이트를 넣은 거니까 상단의 데스크 리서치 타이틀은 변경되거나 데이터의 이동이 좀 필요하겠네요. 자, 오른쪽은 데스크 리서치로 보여져요. 피플 펀드의 해당 데이터가 섞여 있는 아마 사유는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하고자 한 부분이 보이는데 논리적인 흐름상 피플 펀드 현황이 있고 이후 시장의 흐름, 피플 펀드와 같은 온라인 금융 대출 플랫폼을 이용하는 타겟에 대한 분석, 대출에 대한 인식 분석 데이터가 이어지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은 투비 오버뷰로 이어지네요. 프로젝트 꼴을 보면 저축 투자로 인식하고 있는 투자라고 했는데 이는 트렌드를 얘기하는 거겠죠. 해당 데이터는 앞에 정의한 부분에는 없거든요. 제가 이 문서를 보니까 컴팩트하게 정리하려고 준비한 데이터를 축약하는 데 집중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 오버뷰 나오기 전에 두 번째 장에서 데스크 리서치를 아젠다로 잡았다면 금융시장의 흐름과 타겟층의 행태 데이터와 인식에 대한 데이터를 조금 더 넣어서 이 아이데이션으로 연결하면 좀 더 탄탄한 흐름이 될 것 같아요. 또한 이 에지즈와 투비로 정했어요. 그래서 아마 타이틀을 오버뷰라고 하셨겠죠. 여기 있는 에지이즈 역시 앞장에서 언급한 적이 없거든요. 이 오버뷰에 넣더라도 정확히 현황 분석 데이터에 기반해서 스스로도 이해했고 면접관도 해당 문서를 읽고 이 친구가 근거 데이터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고 연결이 매끄럽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줘야겠죠. 단단하게 준비는 했고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친구인 듯 한데 문서상에서는 이 많은 축약을 하느라고 내용이 빠진 느낌이 좀 들거든요. 자, 체크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죠? 서비스 설계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가장 많은 것이 공공 또는 자산과 관련된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크 포인트는 아주 중요합니다. 네, 옆에는 A/B 테스트를 넣었는데 어떤 구현 방안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A/B 테스트 설계가 나오니 좀 당황스럽기는 하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포트폴리오는 너무 축약되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나의 아이디어가 무엇이고 구현 방안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해야겠죠. 오버뷰 페이지 내에서 컨셉, 기대효과, 구현 방안, 또 체크 포인트 등이 들어갔다면 이 A/B 테스트 페이지가 연결되어도 흐름상 깔끔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자, 다음은 프로토타이핑이에요. 이 프로토타이핑은 사실 A/B 테스트 페이지에 넣어도 무관해 보여요. 어차피 가설을 검증하겠다는 의도는 명확히 이해되고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
설계를 하고 화면 예시를 넣어주면 해당 장표는 축약 될 수 있겠죠. 그러니 축약할 것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거죠. 데이터를 너무 많이 축약하는 것은 이 문서의 밸런스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한 포트폴리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해당 포트폴리오에서는 흐름상 이렇게 변경하면 좋겠어요. 이 피플펀드 분석 장표는 현재 준비한 현황, 타겟 비율, 플랫폼 이용 형태, 페인 포인트 혹은 이제 문제 발견 등으로 정의하고, 이 데스크 리서치에서 금융 플랫폼의 시장 현황, 타겟 형태 및 인식 데이터, 추가로 타사 분석 장표도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금융 플랫폼이 시장 변화를 따라가고 있고 유저의 움직임, 니즈에 대해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타사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어서 서비스 제안 또는 개선 아이디어 제안 장표를 넣고 컨셉, 구현 방안, 기대 효과, 체크 포인트 등을 넣고 구현 방안에서 가설 검증이 필요하다는 문구를 넣은 다음에 A/B 테스트, 그 다음에 프로토타이핑으로 정리하면 깔끔해지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피플펀드 이어지는 포트폴리오군요. 이 UI/UX 개선을 진행했는데 여러분이 UI/UX 개선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아요. PM 직무를 이해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경험도 전무한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UI/UX 전공을 해서 이 이론적인 지식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공부하지 않고 개인의 의견으로 정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친구의 포트폴리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비즈니스 방향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 지금 했으니까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의할 수 있는 UI/UX 개선은 포인트가 명확해야 합니다. 목적 도달까지 프로세스가 길다거나 비즈니스 전략적인 목표에 도달시키기까지 유저의 혼선이 보인다거나 하는 예시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쉽게 작업할 수 있는 게 프로세스가 길다는 것은 이 사용자가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의미니까 짧게 개선은 하되 원하는 정보는 가독성 있게 설계한다는 개념이라면 이렇게 연결하실 수 있겠죠. 두 번째 포트폴리오는 고객 여정지도 전이맵이 바로 나옵니다. 전이맵을 만들기 전에 이 분석 장표가 나오면 좀 더 유연해 보일 듯 해요. 갑자기 전이맵 등장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서비스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전이맵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분석한 내용이 먼저 나오면 좋겠습니다. 분석한 내용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프로세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표지에서 넣어뒀던 비즈니스 방향성에 대한 분석, 프로세스가 정의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전이맵만으로 현황 분석 내용으로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본인이 전이맵을 만들 때 기존 서비스에 대한 분석이 이뤄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한 장표가 필요해 보여. 그리고 전이맵과 페르소나를 선정하고 그 페르소나의 전이맵으로 정리하면 페인 포인트, 즉 이탈, 콘텐츠, 프로세스 등에 대해서 언급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장표에서 투자 유저수 최소화라고 정의했는데 내용은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정의했어요. 이탈 유저 수가 많은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컨텐츠에 대한 가독성으로 정의하는 게 맞겠죠. 이를 통해서 이탈률까지 이어지는 것은 가능하지만 1차적인 목적은 투자 계좌와 충전 방식에 대한 인식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렇게 목표를 넣어주시면 좋겠네요. 두 번째 투자 현황은 UI/UX를 넘어서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산관리 확인이 직관적이 않다는 것은 이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투자 정보가 한정적인 부분은 언급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한정적으로 보여주는 컨텐츠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은 제한할 수 있겠죠. 정리하자면 투자금 충전, 그 다음에 투자 현황을 분리하지 말고 편의성, 접근성 측면으로 정의한 다음에 투자금 충전 개선, 그 다음에 투자 현황 개선 이렇게 정리하면 훨씬 읽기도 편하고 아이디어 제안도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자, as is, to be 비교 화면을 보면 to be에서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1차, 그리고 컨텐츠를 추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제공하는 게 2차 목표로 보여져요. 내비게이션도 간소화된 것으로 보여지죠. 하단 태파의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신입에겐 강약 조절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제안은
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태파까지는 넣지 않는 게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하시는 수준에서 뭐 어디든 제한해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체크 포인트를 넣어주시면 좋겠네요. 다음 장도 유사하게 정리하셨네요. 이 UI UX라는 개선 타이틀을 넣고 각각의 피처를 분석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정리하는 것보다는 UI UX 분석, 그 다음에 하위 분석 컨셉을 정의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 개선 또는 컨텐츠 접근 편의성 개선 등의 타이틀을 넣고 하나의 컨셉에 맞게끔 정리하는 거죠. 이 포폴에서는 컨텐츠 접근 편의성 개선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피처별로 컨텐츠 접근 편의성을 분석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분석력이 훨씬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이 포트폴리오 작성한 분은 분석력이나 인사이트 도출 능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 장에는 프로토타이핑을 또 넣었는데 각각 페이지에서 프로토타이핑이 지금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장표는 불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해당 포트폴리오는 앞서 봤던 피플 펀드 개선에 옵셔널하게 작업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별도의 포트폴리오로 정리한 것이라면 완성도 측면에서는 조금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개의 포트폴리오를 이어서 작업한 거라면 조금 더 이해가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이 해당 포트폴리오가 독립적인 것이라면 사실 피플 펀드에 대한 분석이라던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UI UX 개선이 아니라 그 상위로 올라가서 뭐 내비게이션 개선이라던가 편의성 개선이라던가 상위 꼭지를 만들어서 다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포트폴리오 볼게요. 여다네요. TPO 컨셉을 넣은 거군요. 요즘 MZ세대를 넘어서 모든 유저들이 이 TPO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죠. 여기도 아젠다가 굉장히 심플한데 내용은 어떨지 한번 볼게요. 표지에는 없었던 건데 두 번째 장표에서 보면 네, 여다와 무신사의 제휴군요. 여다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 확보, 그리고 무신사는 신규 유입 채널 확대인데 무신사가 신규 유입 채널 확대가 필요한지는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죠. 여다와 무신사의 플랫폼 매출 비교나 혹은 유저의 비교를 봤을 때 무신사의 이 목적이 명확한지는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유입 채널 확대보다는 패션을 여행과 연계해서 인스타 등의 이 레퍼럴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무신사 입장에는 이 컨텐츠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목적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일단 두 개의 플랫폼의 목적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고 각각의 플랫폼에 대해서 간략 현황이 들어있어요. 네, 다음 장에는 키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기존 여행 계획 프로세서에서 여달을 통한 여행 계획 프로세스 변경이 일어나면서 여행에 패션이 들어가서 이렇게 완벽한 여행 플랜을 제공하겠다는 컨셉이네요. 다음 장에는 바로 오버뷰가 또 나왔네요. 이 포트폴리오에서는 근거가 좀 부족해 보이죠. TPO에 대한 타겟층의 인식이나 행태가 전혀 없고 타자 벤치마킹 것도 없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만 제안한 포트폴리오로 보이잖아요. 근거 데이터가 지금 부족해 보입니다. 이분의 포트폴리오는 축약되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축약된 것이 아니라 전체 원본이 있다면 거기에는 근거 데이터가 더 준비되어 있겠죠. 우리가 내는 아이디어는 대동소이합니다. 신입이기도 하고 아직 현장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해당 플랫폼에 맞춰서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게 가능성이거든요. 여기서는 근거가 전혀 없이 제휴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으로 마무리하셨어요. 가장 아쉬운 게 근거 데이터입니다. 분명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을 가지신 분인데 왜 넣지 않았을까 의구심이 드네요. 하지만 다른 장표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분으로 판단됩니다. 자, 다음 장은 프로토타이핑인데 프로토타이핑은 서비스를 이해하는 수준으로 넣으신 것 같아요. 이 포트폴리오는 너무 심플해서 아쉽네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느껴지긴 하지만 가능한데 하지 않은 것과 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이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해당 포트폴리오를 보는 면접관들도 가능성을 느끼시겠죠? 네, 마지막 포트폴리오입니다. 제로베이스 주니어 교육 모델을 제안했네요. 수강생들을 배출하고 있는 교육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후 바라볼 곳이 주니어이긴 하겠죠. 자, 여기서 오버뷰 설명이 긴데
좀 간략하게 가독성을 높이면 좋겠습니다. 자, 완벽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다, 거의 없음, 이런 텍스트는 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의 아이디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목표가 무엇인지 정의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보입니다. 서비스 오버뷰에서 제로베이스의 현황과 현재 그리고 미래의 설계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일단 정리된 내용은 굉장히 훌륭하죠. 다만 근거가 나와야 하니까 근거 데이터에 기반한 것만 정리하면 좋겠죠. 다음 장 볼게요. 데스크 리서치에서 명확히 주니어를 타겟팅해야 하는 근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바로 이런 데이터거든요.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게 아니라 타겟의 니즈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타겟에 대한 분석이 충분했다는 거예요. 커리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커리어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타겟의 니즈가 반영됐다는 간증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로베이스도 비즈니스 확대의 개념으로 간다면 유의미하겠다. 아주 좋습니다. 다음 장 오버뷰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리되어서 아주 훌륭하네요. 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의 컨셉, 그리고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누구를 타겟팅 할 것인가 명확하잖아요. 물론 뭐 서술형이라서 가독성 측면에서 조금 부족하지만 내용은 충분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장에서는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PM이라는 직무는 비즈니스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장표까지 아주 정리가 잘 된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독 모델도 제안했어요. 금액까지야 이렇게 제한할 필요는 없는데 예시로 넣은 거겠죠, 당연히. 금액을 제한하는 건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하는 이 내부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제한으로만 넣으셔야 되는 거죠. 마지막 포트폴리오는 이 장표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황, 근거, 제안 내용, 그리고 이 투비 비즈니스 모델까지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네요. 첫째, 플랫폼에 대한 분석과 아이데이션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석력은 하루아침에 갖춰지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많이 봐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이 취준생의 말이 떠올라요. 그 친구는 분석을 굉장히 잘 했던 친구로 기억해요. 분석력에 대해 질문했을 때 답이 아주 인상 깊었거든요. 취업을 준비하는 4개월 동안 매일 5개에서 10개 정도의 플랫폼을 선정해서 해당 플랫폼을 보고 관련 아티클을 읽어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기술에 대한 트렌드 빼놓지 않고 매일 봤다고 하고요. 화장실 가는 시간에도 늘 분석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해요. 4개월이 지나자 많은 플랫폼들을 보게 됐고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찾아야 하는가, 어떤 트렌드가 흐름을 잡고 가는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부족하다면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함으로써 분석력을 키워나가는 것도 좋은 답변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요약 정리를 했음에도 명확한 아이디어가 보이고 근거를 마련했는데 문서에 보여지지 않는 근거 데이터는 어떻게 찾고 정리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자, 첫 번째 질문의 답과 유사하다고 보여져요. 수많은 데이터를 찾으면 아이디어가 단단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정한 플랫폼을 단순 기사로만 분석할 것이 아니라 플랫폼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중간에 비즈니스적으로 피벗이 일어났다면 왜 그런 피벗이 일어났는지, 키피처의 변화가 있었다면 혹은 전략의 변화가 있었다면 그런 사유들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플랫폼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만이 이런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아주 흡족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포트폴리오를 5점 만점에 4.5점 주고 싶습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아이디어 제안을 위한 근거 자료를 콤팩트하지만 인상 깊게 정리했습니다. 불필요한 설명이 없다는 점, 요약 정리해서 간결하게 정리한 점에서 좋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이분의 문서를 보면 분석력이나 아이디어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떠나서 기존 신입과는 다른 단단함이 보입니다. 다만 포트폴리오로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근거를 히든 처리한 부분입니다. 분명 준비한 데이터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본인이 너무 축약을 하다 보니까 흐름상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또한 포트폴리오 자체로서는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는데 초기에 이야기한 대로 이 와디즈 CX 솔루션 개발 기획 포지션에는 맞지 않는 포트폴리오입니다.
CX란 마케팅부터 기획에 고객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생애 주기에서 고객하고 소통하며 개선을 해나가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포트폴리오를 작성한다면 고객의 보이스에 귀 기울인 포트폴리오 제안서가 나오겠네요. 단순히 VOC를 해결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플랫폼의 사용자와 소통을 할 수 있느냐, 혹은 이 사용자의 보이스에 얼마나 귀 기울이냐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히 포지션을 제안해 두었다는 것은 그에 걸맞는 사상을 가진 담당자를 뽑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진 포트폴리오를 양치기 하기보다는 그 JD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직접 제작하셔야 합니다. 이 해당 포트폴리오는 인하우스 PM, PO로 지원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포트폴리오로 보여집니다. 이분도 이미 취업에 성공한 분이라는 점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보면 좋을 듯 해요. 부족함은 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인재인가 혹은 가능성이 있는 인재인가를 보여주는 포트폴리오라면 여러분은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포트폴리오 피드백과 예상 질문,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오늘 내용들을 보니 어떤 포트폴리오가 완벽하게 합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인지 알쏭달쏭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준비해봤습니다. 삼성, 넥슨, 네이버 등 유명 기업의 PM 합격자들의 포트폴리오 15종 모음집을 아래 링크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접속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잘 반영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아요.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PM 포트폴리오에서는 첫째, 내용을 임팩트 있게 정리하고 요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너무 많은 축약은 문서의 흐름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요. 축약을 넘어서 압축하면서 데이터가 제외돼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문서에서 제외한다면 면접을 보지 않는 이상 준비된 데이터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둘째, 많은 분들이 줄글 형태, 즉 서술형으로 정리하는 것에 익숙할 텐데요. PM은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역량이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인사이트 형태로 요약해서 가독성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적당히가 가장 어렵긴 하지만 흐름은 이해할 수 있게 하되 지루하게 읽어내려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셋째, 해당 포트폴리오는 축약 버전으로 만든 것이긴 하나 가급적 풀 버전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노션 등으로 연결해서 풀 버전의 문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JD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측이라고 하죠. 하나 만들어서 어떤 JD에도 동일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것 모를 것 같지만 보는 사람은 다 압니다. 직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JD에서 중요하다 판단되는 워딩을 볼륨업해서 그 워딩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취업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표현해 주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자면 첫째, 문서로 소통하고 설득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논리적인 흐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논리라는 것은 근거거든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근거에 기반한 문서는 논리적인 흐름이 바로 보입니다. 우리는 소통이 되는 인재를 원합니다. 최소한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는 사람, 본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근거를 준비하는 사람을 원하죠. 둘째, 분석력이 보여야 합니다. PM스쿨에서든 학교에서든 모든 학생들이 널려있는 데이터를 잘 찾습니다. 하지만 찾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은 부족하죠. 분석력은 테이블 위에 마구 던져져 있는 데이터를 보고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하느냐의 차이입니다. PM이라는 직무 자체가 분석을 토대로 인사이트를 도출하여 개선해 나가는 작업입니다. 시장의 흐름 분석, 트렌드 분석, 현황 분석, 사용자 분석. 분석은 반드시 필요한 스킬 중 하나입니다. 포트폴리오에서 분석력을 보여주려면 찾은 데이터의 나열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얻은 인사이트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옵셔널하지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은 애티튜드가 중요합니다. 수용하고자 하는 자세,
겸손한 자세, 배우고자 하는 자세. 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신입이나 주니어의 경우 더욱더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두 가지와 옵셔널한 것 하나 드렸어요. 이 세 가지를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 내용과 아까 언급했던 합격생의 포트폴리오를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잘 다듬어 보시면 경쟁력 있는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혹시 포트폴리오를 혼자 만들기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이 합격할 때까지 포트폴리오 1:1 첨삭을 무제한으로 도와드릴게요.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프로젝트화할 만한 것들이 없어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안 오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자신감 있게 만들어줄 프로젝트들과 실무 교육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제로베이스 PM 취업 스쿨을 찾아주세요. 역시나 궁금하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기를 바라고요. 포트폴리오 잘 준비하셔서 원하는 기업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